이게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주겠죠. 그것 때문에 더 곤두서는 것 같거든요. 이번 판결문에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. 그 노태강 전 국장을 강제로 사직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인 거를 거의 인정을 시켜버렸고, 반면에 이제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거를 몰랐다. 이렇게 해갖고 사실상 혐의를 부인한 결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 요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다른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분명히 사실상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. 물론 법원에서는 이제 해명 자료를 내면서 이게 이제 다른 재판부고 또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할 거니까 반드시 꼭 이게 일치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은 내렸지만 사실 법원 입장에서 보면은 똑같은 법원 안에서 재판부마다 만약에 사실 인정을 달리한다면은 오히려 그 법원 판결이 우습게 돼버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아마 이 현재 재판부에서 내린 판결 결과에 분명히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.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부분에서는 무죄 그럴 가능성이 받을 크죠. 높고 대신 노태강 부분은 유죄가 나오고 직권 남용. 판결을 보게 되면 김기춘 실장을 정점으로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정점이라는 얘기는 그 윗선은 없었다라는 얘기고, 사실상 대통령께서 문화융성을 위해서 이런저런 뭐 정책적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김기춘 실장 밑으로 알아서 기었다라는 얘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1심의 판결에 준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18가지 혐의 중에서 블랙리스트는 무죄가 날 확률이 크다라고.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도 아마 심증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점이라는 걸 알 거예요. 근데 문제는 그 재판부라는 거는 증거재판주의잖아요. 그렇죠. 아무리 심증이 가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은 그걸 인정을 시킬 수가 없는 한계점이 있는 거를 저희들도 좀 법원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. 증거 많지 않아요?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수첩에 적힌 것만 봐도 증거인데. 중요한 게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당시의 판결은 형사재판이 아닙니다. 그렇죠. 예, 행상 재판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모든 부분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증거 입각해서 형사 책임이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은 끝난 것이고, 지금 현재 그리고 1심 재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을 정점으로라는 것으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이 아닌 재판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인 재판에서 그렇네요. 예, 이 재판에서 나오지 않은 다른 진술과 다른 증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판단이 당연히 유죄가 나올 수도 그렇죠. 바뀔 수도 있죠. 그렇죠.